마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마감하기 전에 아까 우리가 약속한 대로 모두 한 분씩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많이 가셔서 여러분의 얘기할 시간이 좀 많아지셨어요. 내용은 지금 발표하신 거에 대한 의견도 좋고 꼭 붙여서 얘기할 것은 이게 우리가 오프라인은 월요일자 신문으로 발간이 되고 온라인은 뭐 계속 대정부의 교육 정책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 한 가지 꼭 바람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한분도 총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이 집에 마이크가 이렇게 엉망이하다. 네, 말씀하시죠. 두 가지만 코멘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홍국헌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관련돼서 하나만 코멘트를 먼저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 결론 중에 아직도 물론 위독대학의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아직도 대한민국의 명문대학과 엘리트 대학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명문대학과 엘리트 대학에 대한 객관적 데피니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의구심을 갖게 됐고요. 지금은 자리를 떠나셨습니다만 유명희 박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어떤 면에서 산업의 빅뱅 파괴다. 그냥 파괴가 아니고 빅뱅 파괴라고 한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바라보면 그건 기존의 대학 교육의 질서에서도 빅뱅 파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4차 산업혁명이 앞으로 일정 기간 동안 산업을 이끌어가는 메인스트림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뭐 저커버거나 또는 스티브 잡스라든지 빌 게이츠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그들은 어느 대학 출신인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이 무엇을 꿈꿨고 무엇을 도전했고 무엇을 만들어냈는 데가 핵심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대학의 흐름은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4차 산업혁명은 지금까지 한국의 학벌 체제나 대학 서열화에 파괴적 현상을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좋은 순기능을 줄 수 있는 그야말로 찬스다. 결국 이런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대학이 이번 그 찬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름대로 그렇게 한번 코멘트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 주제로 돌아가면 우리 이인호 회장 말씀하신 새 정부에 관한 고등교육 정책에 바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앞서도 우리 이사님께서 이번에 그 인사를 보니까 청와대에 교육문화수석 자리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과연 순기능으로 보느냐 역기능으로 보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순기능을 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육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또는 정부가 좌지우지하지 않겠다. 교육은 그야말로 이 시장 기능, 대학에 맡기겠다고 하는 그런 암묵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가능하지만 오히려 정말 새 정부가 교육을 포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걸 생각한다면 이거는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 정부의 대학 교육, 고등교육 정책은 특히 구조개혁 평가와 관련돼서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2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이 구조개혁 평가가 지난번에 우리 이 부총리께서도 대학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평가가 아니고 정부가 구조개혁 평가에 관한 일련의 지표들을 만들어 놓고 모든 대학을 획일적으로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학의 경쟁력 강화가 저는 아니라고 판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학의 교원의 숫자라든지 뭐 책임 수수라든지 그건 대학들이 고민해야 될 것이지 그걸 대학 교육부가 고민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저는 아주 원천적으로 정말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도 새 정부가 완전히 빅뱅 파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대학의 경쟁은 대학의 자율성에 맡겨야 하고 그리고 대학들이 스스로 대학의 권학정신과 설립정신에 따라서 스스로 생존 전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새 정부에 기대하는 제 고등교육 정책이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런 좀 지역적인 차원에서 교육부의 정책을 그리지 말고 정말 4차 산업혁명이 우리 미래 세대의 먹거리라고 한다면 고등교육의 미래 방향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을 설계하고 그 아젠다를 마련하는 게 새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에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 총장님. 네. 총장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학습자 중심 교육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학습자 중심 교육은 사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이전부터 꽤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던 문제고, 특히 공학교육 인증에서는 뭐 수십 년 전부터 이거를 실현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교수자 중심 교육이고 이걸 이제 하려고 모든 대학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교수자 중심 교육은 교수가 몇 과목씩 해서 이렇게 건물로 따지면 우리 판상형 아파트는 옛날 아파트는 전부 다 내력벽이죠. 그래서 거기 구조를 좀 바꾸려고 그러면 벽 하나 하려고 그러면 집 무너질까 봐 못하게 했죠. 저는 교수자 중심의 교육을 그 판상형 아파트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의 도화선이 돼서 이제 학습자 중심이 좀 더 강화되고 융합교육이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가 건물의 구조를 우리가 요새 많이 지금 건물 빨리 짓고 튼튼하게 높이 짓는데 결국은 이 H빔이라든지 빔을 써가지고 안에 구조는 마음대로 좀 바꿀 수 있게 유연하게 이제 그렇게 가져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융복합이 굉장히 강조되는데, 우리 대학에서도 이런 논쟁, 뭐 다른 총장님보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그 논쟁이 많았습니다. 융복합이라는 거는 일단 내 미천을 좀 가지고 있고 내 걸 좀 가지고 있고 남들하고 서로 딜을 해야 되는데, 내 거 내놓고 기계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재료하는 사람하고 서로 융복합을 하려고 그러면 기계하는 사람은 자기가 기계가 잘하는 걸 내놓고 재료하는 사람 재료하는 걸 내놔서 이것을 합쳐야 되는데, 이게 학부 때부터 1학년, 2학년 때부터 융복합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가진 게 없는데. 그래서 우리 대학에서 꽤 오래전부터 논쟁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대학에서는 어떤 걸 이제 결국 이제 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실패로 끝났는데, 대학원을 클러스터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2008년서부터. 그래서 예를 들면 자동차 클러스터. 그래서 그 제품 중심으로 뭉쳐서 거기는 뭐 여러 전공이 다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뭐 반도체 클러스터라든지 지능융합 이런 클러스터제를 저희들이 한 7년 정도, 8년 정도 운영을 했었어요, 대학원에. 근데 결국은 여러 총장님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그 원상 회복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전공하는 사람들은 예를 기계학 교과목을 들으면 대학원에서조차 기계학 교과목을 들으면 다른 전공에서 화공이라든지 재료 전공하는 사람이 쫓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뭐 왜 원인이 있나, 일단은 대학원이 이제 원상 복귀를 시켜놓고 좀 생각을 해봤더니, 기본적으로 딱 4차 산업의 핵심인 융합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결국은 교수님들이 융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이해가 많지 않기 때문에, 특히 교수들이 그런 경험이 많아야지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일단은 저는 우리 대학에서는 일단은 자기 전공을 좀 충실히 좀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남한테 내놓을 게 있고 남이 또 나한테 받을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좀 말씀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정부에 대해서, 새 정부에 대해서 새 정부에 대해서는 저도 기본적으로 계속 우리 총장협에서 주장했던 게 좀 놔둬라.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냥 놔두는데 뭐 자생적으로 살아가게 하려면 규제를 놔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히 가장 큰 문제가 이 4차 산업혁명, 융복합, 뭐 이런 PBL 이런 교육하려면 가장 돈이 없으면 못해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대학생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걸 자꾸 재정적인 압박이 굉장히 큰데, 이런 재정적인 압박 이것도 좀 국가에서 좀 더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 대학 진학률이 한 70%좀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69몇 %. 저는 앞으로 좀 더 내려갈 거로 보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정의화가 되는데, 그런 걸 고려해서라도 대학에서, 정부에서는 좀 대학을 믿고 좀 맡겨줬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남대 신동민 부총장님. 네. 예, 총장님들 계시는데 이제 부총장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저도 또 나름대로 임무를 설정하고 왔습니다. 첫째는 총장님께 오늘 토론됐던 내용들을 정확하게 전해서 우리 대학 정책을 수립하는데 이제 그 방향 설정이 좀 도움을 드리게 해야 될 거고, 교수들한테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연구 동향이라든지 또 오늘 사례 발표에서 지시됐던 그런 내용들, 그런 걸 좀 제대로 알려서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하는 것과,
또 지방대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또 학생들에게는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념 정의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좀 알려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제시해 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좀 저는 정리를 해봤고요.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내려갑니다. 그 중에서 순간적으로 생각된 것은 저희가 교양융복합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교양대학과 융복합 교육을 이제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전체 학생들한테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관련되는 교과목을 좀 개설해서 전 학생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구나 하는 그런 교과목 개발에 대한 것들이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오늘 첫 번째 그 세션에서 산업혁명 관련해 가지고 교육, 바이오 분야의 교육, 그 발표가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사례 발표가 있었는데, 이것도 대학의 규모라든지 또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 굉장히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또 하이테크를 적용하는 거, 또 장기적 연구가 필요한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지방의 대학들, 여건이 성수같이 그런 못한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학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취업과 창업에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인가, 그런 거를 위해서는 이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그런 그 교육과 그리고 생산물을 낼 수 있는 그런 교육 방향이 뭘까,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생각해보고 저희는 또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대학도 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변화를 꿈꾸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발제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대학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뭘 통해서 이런 걸 미래를 열어야 나가야 될까 하는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아까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학문 영역 또는 전공 이런 벽이나 또는 어떤 틀을 많이 허물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거를 위해서 아마 이제 연구도 계속 하게 될 겁니다. 저희는 구조 계획을 또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마지막 세션에서 발제해 주신 그런 내용, 대학의 생존 전략과도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그럴 때에 지금 오늘 주로 제기됐던 그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 이런 그 벽을 허문다든지 융합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거에 어떤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오늘 뭐 제가 그 들은 내용들은 교수 또 학생 또 경영진 충분히 전해서 저희는 또 나름대로 한번 방향을 설정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돼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새 정부에 대해서 바람이 있으면? 예, 정책적으로 저는 이제 그 교육 정책에서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자율성을 좀 인정했으면 좋겠다. 자율성. 예, 그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것이 뭐 교육 정책 다 다른 대학도 같이 겪는 고통이겠지만은 굉장히 틀이 많습니다. 그 틀 안에서 뭘 하려고 한다고 하면 결국은 획일화된 그런 그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 틀이 결국은 평가에 관련되고 재정 지원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서는 그런 것들을 뭐 교육을 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그런 틀을 조금 자율적으로 이렇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고요. 네. 그 관련해 가지고 결국은 평가라든가 또는 재정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학의 규모 또는 분야 또 지역 이런 것들에 어느 정도고 고려가 돼야지, 지역산업과가 연계되어 있는 그런 분야를 지역에서는 그 개발해야 되는데 평가를 생각한다면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이상입니다. 강태중 부총장님, 저기 마이크가 마이크 어디가? 이제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도 저희 총장을 대신해서 왔습니다만, 그래서 어쩌면 뭐 총장께서 오셨다면 다른 말씀을 드릴 것이라고 예상이 되지만, 일단 저 나름대로 일단 후반에 우리 위덕대학교 이제 홍옥환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관련해서
느끼는 감을 든다면 뭐 나중에 얘기할 우리 앞으로 정책에 대해서 발언과 연결되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실제로 한 코호트의 70% 이상의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고등교육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정책이 표준적으로 혹은 획일적으로 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대학마다 사명을 달리하고 어떤 교육의 타겟 같은 것들을 달리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인데 이런 어떤 이질성 혹은 다양성 같은 것들을 배려해주지 못하는 정책들이 왕왕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점들은 대학의 자율성 같은 것들이 이제 보장돼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되지 못하면서 모든 대학들이 어떤 하나의 지표를 겨냥해서 혹은 하나의 의미로 규정된 경쟁력이라는 개념에 매몰되어서 정책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새삼 상기시키는 그런 말씀이셨지 않느냐라는 이제 생각이 되고 이와 관련해서 결국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대학이 확보해야 될 것들은 이제 자율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자율성과 관련해서 이제 우려가 되는 점은 저도 뭐 아까 말씀해 주셔서 알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청와대 수석 자리를 없앤다고 하면 우리가 바람직하게 일단 여긴다면 이게 정부 부처 즉 교육부 혹은 교육부의 어떤 독자적인 정책 같은 것들의 권한을 좀 늘려준다고 볼 수도 있겠고 또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기구를 조직을 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다른 어떤 의견 수렴 기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실제로 청와대를 벗어난 독자적인 어떤 교육 정책 노선을 인정하겠다고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 측면에서 교육 정책은 적어도 표준적으로 혹은 획일적으로 간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고등교육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어졌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새로운 정부의 공약은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은 지방자치로 옮긴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부분은 고등교육이라고 본다면 실제로 고등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이 커진다면 그만큼 바람직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획일적이고 자율적이지 못하게 간다면 상당히 우려할 만한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실제로 재정 문제라든가 이런 정책에서 대학이 어떤 이니셔티브를 상당히 존중을 하고 예컨대 재정 지원을 하더라도 블록그란트 형태로 지원을 하겠다는 이런 기존의 어떤 방향 같은 것들을 충분히 관철하는 이런 정책들을 꾸려가 줘야 대학들이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되지 예, 않을까. 감사합니다. 이제 그래서 5분 죄송합니다. 발표에도 참여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정부에 대한 건의도 그렇고 소감도 그렇고 임 총장님부터 말씀하실까요? 뭐 정부에다 특별히 건의하실 것도 없고요. 네, 그냥 하시면 돼요. 예, 저는 작년부터 계속 주장한 것이 그 박근혜 정부에서 그 했던 여러 가지 대학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반값 등록금과 그거를 이제 결국은 대학에 보존하기 위해서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벌이면서 대학에서 많이 황폐해졌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대학 2주기 평가를 구조교육 평가를 이제 내년 초에 하겠다는데 저는 구조교육 평가를 없애고 대학이 지금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못하면은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대학에 스스로 자율 경쟁 속에서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게 해달라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역시 자율이군요. 김성희 총장. 뭐 저도 좀 비슷한 안인데요. 그 대교협의 그 입시 그 위원회 참석을 하면서 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입시를 그 혁신적으로 바꾸는 안들이 다 거절되더라고요. 여러 대학에서 오는 안들이. 그러니까 지금 대학을 혁신적으로 바꾸라고 정책은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대학이 입시부터 해야 되는데 입시는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들어온 학생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따로 있다 보니까 이게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수시로 온 학생들은 거의 학교를 안 떠납니다. 수도권에서. 근데 정시에 이 성적으로 온 학생들은 뭐 입학한 첫날부터 안 온 학생들이 다 중도 탈락입니다. 이 학생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서열화에 의해서 옮겨갈 학교. 저희들이 이제 그런 고민을 바꾸려고 하는데 총장 임기가 이제 뭐 대부분 4년 아닙니까? 4년으로 시작되는데 뭘 바꾸려 그러면은 이게 3년 루틴에 걸려갖고 제도를 바꿀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임기 중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들여다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과 연관한 교육을 이야기하면 입학 때부터 사실 그런 가치가 좀 강조돼야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성적이 아니고 우리가 입시는 더 이상 4차 산업혁명과 연관해서 가치 없는 것이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지점에 가야 저는 한국 교육의 전체적인 구도가 바뀔 수 있지 않나 싶고 또 서열 같은 부분도 바뀌어지지 않을까. 특히 입시학원의 그 입시표 같은 것들은 정말 비교육적인데도 통용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아쉬움을 좀 짚고 싶고요. 다음 정부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촌장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구조개혁 평가가 지금 상황에서 필요할까 그게 제일 큰 퀘션이고요. 또 이걸 통해서 뭘 이룰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 지난번에 그 뭐 어떤 토론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대학 인증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 학문별 인증 제도를 더 강화시켜 나가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대 인증이 있는데 이 약대 인증 때문에 학교가 투입해야 될 소위 돈이 비용이 뭐 등록금 받은 거에 한 2배, 3배 이상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붙잡고 있는 건데 만약에 학문별로 모든 학문들이 인증제로 가게 되면 대학들은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게 되지 않을까. 그럼 자연스럽게 표준들이 올라가게 되고 할 텐데 또 아까 말씀한 대로 또 대학 간의 자율적인 경쟁 부분도 선의의 경쟁이 유발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 제도적인 면에서 뭐 교육위원회를 이제 구성한다 그랬는데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좀 주장해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지금 사실 고등교육과 연관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학생들의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등록금과 연관된 것, 취업과 연관된 것, 또 교수협의회, 국공립, 사립 교수협의회의 그 교수 입장에서 안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직원들은 또 직원들 노조와 연관해서 입장이 많이 개진되는데 사실 이제 대학 정책과 연관된 이제 이 소위 그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는 이 총장님들의 의견은 사실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언론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걸 포괄할 수 있는 정말 고등교육에 집중할 수 이게 저는 국가 경쟁력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가장 지금 그 문제가 있는 교육 과정이 대학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향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좀 갖추도록 제안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신문의 역할입니다. 세 분 남았는데 우리 홍 총장님. 뭐 좋은 말씀 다 하신 것 같고요. 저는 이 교육을 제대로 시키려면은 고등학교까지 그 학생들의 그 소위 데이터들이 좀 대학으로 와서 사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이제 자율성 문제 또 현장과의 소통 문제를 많이 주장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대학은 굉장히 격차가 심합니다.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격차 문제, 그러면 수도권 대학과 지역의 대학과의 격차 문제, 대형 대학과 소형 대학의 격차 문제,
따라서 맹목적 자율성에 맡긴다 그러면은 시장들로 가가지고 일부 지역이 일부 대학들이 굉장히 황폐화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율성을 보장하되 철저한 조정 역할도 정부가 해야 한다 하는 점이고, 소통 문제도 그렇습니다. 대학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현장의 소리를 듣는데 현장에 과연 어떤 사람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라고는 측면에서 교육 전문가, 그건 대개 수도권 또는 좋은 대학의 교수들이 많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다양한 우리 대학 현실을 놓고서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서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점과, 또 하나 다른 점은 우리가 이제 고등교육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분야에서 가장 지금 취약한 분야 하나가 고등교육의 국제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제화하게 되면 평가 기준이 외국의 기준을 많이 따르고 있어요. 뭐 원어 강의를 얼만큼 하고 있는가, 외국인 교수가 얼마나 되고 있는가, 뭐 교환 학생이 얼마나 되고 있는가. 근데 현재 이 국제화 글로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대학마다 각 성격 분야마다 굉장히 다양한 리더십을 키울 필요가 있거든요. 따라서 고등교육과 국제화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의 많은 부분이 나가줘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이 그동안 대학 정책에서 상당히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고등교육의 국제화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뤘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성해 총장님. 저는 다른 좋은 말씀 많이 하시기 때문에 다 제가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대나 연고대나 큰 대학들은 절대로 저희 대학이란 말을 안 씁니다. 근데 또 우리나라 표현도 우리나라 해야지 저희 나라 그거는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학에 있는 구성원들이라든지 사기를 위해서라도 우리도 우리 대학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긍지러가지고 왜 큰 대학들은 저희라는 말을 안 쓰는데 우리만 저희라는 말을 쓴다는 거는 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어학자를 네. 데려다가 좀 자문을 들어야 되겠는데. 감사합니다. 끝으로 저 대학신문 사장께서 총장님들 말씀 듣고 한 말씀 하세요. 네, 참 고민이 많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미래 트렌드가요, 창조, 협력, 그리고 토론, 자율화, 이렇게 아마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새 정부에 거는 기계도 그런 의미에서 정책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 봅니다. 오랫동안 수고해 주신 총장님들 감사합니다. 저 우리 장 총장님이 지금 막 들어오셨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 네. 끝으로 네, 그렇죠. 우리나라가 좀 대학교 이제 그 학생 수가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래서 각 대학들이 이제 양은 대학생 수가 주니까 이제 질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대학에. 그래서 좀 이 정부가 대학의 질을 높이는데 좀 후원을 많이 해주고, 예를 들어서 질이 안 높아지면 전에보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 수가 이제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대라고 하는데, 정부가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을 뭐 이끌겠다 이런 것보다 대학을 좀 후원하는, 지원해 가지고 대학의 질을 높여주는데 적극적으로 좀 정부가 후원하는, 그래서 저는 대학 후원을 좀 적극적으로, 뭐 대학 정책실이 필요한 게 아니라 대학 후원실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좀 정부의 마인드를 좀 적극적으로 대학을 후원해서 좀 질을 높이는 그런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떴습니다만은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얘기가 그냥 공중에 날리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자료로 보관되고 우리 신문에도 자세히 보도를 해서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원합니다. 그 다음은 25일 날 바로 이 자리에서 또 열립니다. 가능하면 총장님들 바쁘신 줄 알면서도 좀 얼마나 내용이 좋습니까? 와서
한두 풀고 좋은 말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6월 9일 날, 6월 8일 날 국회에서 합니다. 그 국회 무슨 제야 여기가? 사랑제라는 한옥 건물이 옆에 있는데 거기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참석하고 국회 아마 문고기 위원장이랑 여러분들이 참석할 겁니다. 그래서 새 정부 뭐 그게 가능할지 안 갈지 모르지만은 교육부 총리가 누가 결정이 돼서 올 수 있다면 더 좋고요. 근데 뭐 국회의장이 주관하니까 그분이 오실지 안 올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좋은 의견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으로 이번 그 서밋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